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곳 건강울타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거울 앞에 서면 예전보다 배가 볼록 나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옆구리 쪽이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거 그냥 살이 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이 기름에 푹 절여져서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60대 어르신 10분 가운데 무려 7분이 본인도 모르게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 대부분이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이모님 한 분이 계세요. 평생 술이라곤 제사 때 상에 올리는 것만 봤지 입에 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오시더니 저한테 전화로 엉엉 우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시냐고 여쭤봤더니 간에 기름이 꽉 차서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모 술도 안 드시는데 왜 간이 그래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님 드시는 밥이 전부 술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시더래요. 이모가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평생 착하게 사셨는데 내 몸이 날 배신한 기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전화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밥상 한번 떠올려 보세요. 흰 쌀밥 한 공기, 국수 한 그릇, 간식으로 먹는 떡이랑 과일, 믹스커피 한 잔. 이거 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설탕으로 바뀝니다. 설탕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창고에다 저장을 해요. 그런데 창고가 꽉 차면 남는 건 어디다 쌓느냐? 간이라는 창고에 기름으로 바꿔서 꾹꾹 쟁여넣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방간이에요. 술 한 잔 안 드셔도 간이 기름 창고가 되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모님께 알려드렸던 그 방법을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밥상에 흔하게 올라오는 그 부추 있죠? 냄새 난다고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부추를 저녁에 두부랑 같이 딱 드시면요. 병든 간이 살아나고 혈당이 뚝 떨어지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이모님도 지금은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자기가 무슨 의사라도 된 것처럼 부추 전도사 노릇을 하고 계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저녁 반찬으로 어떤 걸 주로 드시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김치찌개에 공깃밥이다. 나는 된장국에 나물 몇 가지 먹는다. 아니면 나는 저녁을 잘 안 먹는다.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강의를 몇 번째 보고 계신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훨씬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왜 하필 부추와 두부의 조합이 우리 몸에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 속에 기름때를 녹여내는 힘입니다. 여러분 프라이팬에 고기 구워 드시고 나면 기름때가 쫙 달라붙잖아요. 그걸 맹물로 씻으면 닦여요? 안 닦이죠. 미지근한 물에 세제 풀어야 겨우 녹아 내려갑니다. 우리 간도 똑같아요. 밤새 쌓인 기름기는 맹물 마신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추 속에 들어있는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이 그 프라이팬 세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에 달라붙은 기름기를 조곤조곤 떼어내서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여기에 두부가 왜 들어가야 하느냐? 두부는 순한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간이 기름을 버리려면 그 기름을 실어 나를 트럭이 필요한데 그 트럭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두부 속 단백질입니다. 부추 혼자만 드시면 세제는 있는데 트럭이 없어서 기름이 안 빠져요. 두부만 드시면 트럭만 있고
세제가 없어서 기름이 안 녹아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세제와 트럭이 동시에 생기니까 간 청소가 아주 제대로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른쪽 옆구리 통증이에요. 간은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숨어 있잖아요. 간이 기름에 절어서 퉁퉁 부으면 갈비뼈를 밀고 올라와서 옆구리가 뻐근해집니다.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고 옆구리가 결리시던 분들, 부추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어느 날 오늘은 옆구리가 안 아프네?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이 확 달라집니다. 간이 깨끗해지면 밤새 해독이 제대로 되니까 눈꺼풀이 가벼워져요. 예전엔 알람이 울려도 몸이 천근만근이라 30분은 누워 계셔야 일어나셨죠. 그런데 간이 가벼워지면 눈 뜨자마자 오늘 몸이 개운하다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십니다. 거기다 하나 더 좋은 게 있어요. 얼굴 누런, 기가 빠집니다. 간이 안 좋으시면 얼굴이 신누렇게 뜨잖아요. 특히 눈 흰자 쪽이 누르스름해지시죠? 그게 간이 해독을 못해서 독소가 얼굴로 올라온 거거든요. 부추두부로 간을 씻어내면 2주 정도 지나면서 얼굴빛이 화사하게 돌아옵니다. 주변에서 요즘 뭐 좋은 거 드세요? 하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간이 깨끗하게 청소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요동치는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밥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나면 졸음이 쏟아지시죠? 그거 그냥 배불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이나 국수 같은 걸 먹으면 그게 몸 안에서 바로 설탕으로 바뀝니다. 그 설탕을 세포 창고에 넣어주는 열쇠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녹슬어서 자물쇠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설탕이 창고에 못 들어가고 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때 부추가 들어가면요. 부추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녹슨 열쇠에 기름칠을 싹 해줍니다. 자물쇠가 부드럽게 열려서 설탕이 제자리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부까지 더해지면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줘요. 밥이 한꺼번에 설탕으로 바뀌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바뀌니까 혈당이 확 치솟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추는 자물쇠를 고쳐주고 두부는 설탕이 들어오는 속도를 조절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식후에 몰려오던 그 무서운 졸음이 사라져요. 점심 드시고 소파에 쓰러지시던 분들, 부추두부를 저녁에 드시기 시작하면 다음날 낮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손이 떨리던 증상도 잡혀요. 그게 다 혈당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몸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그런 건데 부추두부가 그걸 잔잔하게 달래주니까요. 손주 안아줄 때 손이 떨려서 속상하셨던 분들이 한 달 지나면 이제 손이 안 떨리네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밤에 자꾸 화장실 가시던 분들 기억해 두세요. 당뇨가 시작되면 밤에 2-3번은 꼭 깨서 화장실 가시잖아요. 혈당이 안정되면 그 횟수가 뚝 떨어집니다.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시는 밤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자꾸 마르셔서 물을 벌컥벌컥 드시던 갈증도 잡힙니다. 입안이 마르는 거, 그것도 사실 혈당이 높아서 몸속 수분을 다 끌어쓰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혈당이 잡히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바로 피가 흐르는 길, 혈관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 청소예요.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설탕이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혈관벽에 쩍쩍 달라붙어서 거기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엿이 끓다가 식으면 딱딱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부드럽던 혈관이 딱딱한 대나무관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면 피가 흐르다가 혈관벽에 긁혀서 상처가 나고 거기에 기름때가 또 달라붙으면서 길이 좁아집니다.
이때 부추가 들어가면요. 부추 속 엽록소가 혈관 속을 빗자루로 쓸 듯이 청소해줍니다. 그리고 두부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기특한 역할을 해요. 딱딱해진 대나무관을 다시 고무 호스처럼 탱글탱글하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부추 혼자서는 청소는 하는데 혈관을 부드럽게 못 만들어요. 두부 혼자서는 혈관을 부드럽게는 하는데 쌓인 찌꺼기를 못 치워요. 이 둘이 만나야 청소와 보수 공사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만 되면 양말 2겹씩 신으시던 분들. 부추 두부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손끝, 발끝까지 피가 돌기 시작하니까 이불 속에서도 발이 얼음장 같지 않고 따끈따끈해집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던 분들도 2-3층직 정도는 거뜬히 올라가시게 돼요. 심장이 힘들게 쥐어짜지 않아도 피가 쭉쭉 잘 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변화가 있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던 분들, 두통이 확 줄어듭니다. 머리가 아픈 게 대부분 뇌로 가는 피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혈관이 뚫리고 피가 맑아지면 두통약을 한 달에 한 통씩 드시던 분들이 이제는 한 통으로 3달을 버티시게 돼요. 그리고 귀에서 윙윙 하던 이명이 줄어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귀 쪽 혈관이 가장 가느다란데 거기까지 맑은 피가 잘 도니까 귀 속 소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혈관이 살아나면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맑은 피가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배달을 반기는 곳이 있어요. 바로 대장입니다. 4번째 효능은 꽉 막혔던 화장실 문제를 뻥 뚫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30분, 40분씩 앉아 계시는 거예요. 힘은 다 주시는데 나오는 건 없고 다리만 저리고 속은 더부룩하고 나와서도 개운하지가 않죠. 그게 다 장이 힘이 없어서 음식 찌꺼기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추는 장 속의 청소부예요. 부추 속 식이섬유가 대장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찌꺼기를 싹싹 긁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부추만 드시면 장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가끔 설사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러운 단백질이라서 장 속에 들어가면 솜이불처럼 부풀어서 찌꺼기를 고르게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부추가 밀어내는 힘을 두부가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거예요. 변화가 정말 빠르게 옵니다. 대략 3-4일만 드셔보시면 화장실에서 힘주는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예전엔 30분 앉아 계셨다면 이제는 5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홀쭉해져요. 장 속에 쌓여있던 묵은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바지허리가 헐렁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속이 편해지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니까 기분까지 좋아지세요. 웃음도 많아지시고요. 자, 속이 편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5번째 효능이 바로 뼛속까지 든든해지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해요. 우리 어머님들 50대 넘어가면 뼈에서 칼슘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가볍게 엉덩방아 한번 찧어도 골반뼈가 뚝 부러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 드세요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태반이시잖아요. 칼슘제 드시라 하면 또 속이 쓰리다고 하시고요. 이때 두부가 얼마나 고마운 음식인지 아세요? 두부 한 모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유 한 컵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유처럼 속을 부글거리게 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순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칼슘만 먹는다고 뼈로 가느냐?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칼슘이 뼈 안까지 들어가려면 비타민 K라는 안내자가 필요한데요. 이 안내자가 바로 부추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두부 혼자 드시면 칼슘이 뼈 근처까지 왔다가 길을 못 찾고 다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부추가 옆에 있으면 부추가 길을 턱 안내해 주니까 칼슘이 뼈 속으로 쏙쏙 들어가 앉는 겁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오지만 확실해요.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하던 증상이 줄어들고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던 것도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손톱이 단단해져요. 손톱이 얇아서 잘 부러지시던 분들, 손톱이 두꺼워지고 윤이 나기 시작하면 아, 내 몸속에 칼슘이 제대로 자리 잡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에도 힘이 생겨요. 빗질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굵어집니다. 칼슘이 뼈뿐 아니라 머리카락 뿌리까지 튼튼하게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변화예요. 파마 한번 하시면 머리숱이 다시 풍성해 보이신다고 거울 앞에서 자꾸 웃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뼈까지 튼튼해지면 우리 몸의 기둥이 바로 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 뇌입니다. 6번째 효능이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들 하시잖아요. 냉장고 문 열고 뭘 꺼내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자식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 안 나고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우리 뇌가 잘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첫째는 맑은 피, 둘째는 좋은 기름입니다. 뇌의 절반 이상이 사실 기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이 고등어나 삼치처럼 좋은 기름이어야지 삼겹살 같은 나쁜 기름이 쌓이면 뇌회로가 지지직거리기 시작합니다. 부추에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서 뇌로 가는 길을 뻥 뚫어주고요. 두부에는 뇌 세포막을 말랑말랑하게 유지해주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추는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아주고 두부는 뇌 세포 하나하나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변화를 느끼시는 건요, 한 2주쯤 지나면 드라마를 봤는데 어제 내용이 또렷하게 기억나요. 예전엔 어제 걔가 뭐였지? 하셨는데요. 그리고 새로 만난 사람 이름이 잘 외워집니다. 손주들 이름 헷갈리시던 할머니들이 이제 또박또박 불러주시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머리 좋아지셨어 하면서 좋아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효능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중요한데 특히 남성분들이 반가워하실 겁니다. 바로 축 처진 기운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활력 회복입니다. 부추를 예로부터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기양초라고 불렀습니다. 양기를 일으키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괜히 그런 이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부추에는 몸속 기운을 돌게 하는 성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나이 들면 왜 자꾸 피곤하고 의욕이 없으시죠? 그게 몸속 에너지 공장이 게을러져서 그런 거예요. 부추가 이 공장에 불을 확 붙이면 두부가 거기에 땔감을 넣어줍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거든요. 기운만 돌아도 근육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근육만 있어도 기운이 안 돌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땔감도 있고 불도 있으니까 하루 종일 에너지가 팡팡 나옵니다. 변화는 바로 아침에 옵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전엔 알람이 5번 울려도 못 일어나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뭔가 자꾸 움직이고 싶어져요. 텃밭도 가꾸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이게 다 몸속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겁니다. 남성분들은 한 가지 더 반가운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사라졌다고 포기하셨던 그 새벽의 건강한 신호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부 사이도 다시 도란도란 따뜻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혼자만 드시지 말고 부부가 같이 드세요. 자, 이렇게 7가지 효능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채소랑 고기를 먹어도 되지 왜 하필
부추랑 두부냐 하실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추와 두부는 저녁에 드셔도 속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조합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고기 한 점 잘못 드시면 밤새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설치시잖아요. 채소 중에도 양파나 마늘처럼 강한 건 저녁에 드시면 속이 쓰려서 새벽에 깨시고요. 그런데 부추는 같은 자극성 채소인데도 익히면 순해지고 두부는 원래 순한 음식이라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위장이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둘째, 밤 동안에 우리 간이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간이 하루 중 가장 바쁘게 해독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간이 일을 잘하려면 좋은 재료가 간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요. 저녁에 드신 부추 두부가 이 시간에 딱 소화가 되면서 간에게 청소 도구와 단백질 재료를 쥐어주는 겁니다. 아침에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저녁에 드셔야 간이 밤새 이걸 가지고 신나게 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막 드시면 안 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부추는 살짝만 익히세요. 끓는 물에 30초, 길어야 1분 정도만 데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몸에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혹은 그냥 기름 살짝 두른 팬에 2, 3분만 볶으셔도 좋습니다. 두부는 생으로 드셔도 되고 살짝 구우셔도 좋아요. 튀기지만 마세요. 기름에 튀기면 간에 좋은 음식이 간 괴롭히는 음식으로 돌변합니다. 둘째, 양은 부추 1줌, 두부 3분의 1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추 1줌이라는 게 주먹 가볍게 쥐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양이에요. 두부는 마트에서 파는 한 모를 3등분 하셔서 그중 한 덩어리를 드시면 됩니다. 욕심내서 더 많이 드셔도 되지만 부추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양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같이 드시면 좋은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참기름 한 방울, 소금 아주 조금, 이렇게만 간에서 무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장을 많이 넣으시면 나트륨이 많아져서 혈관에 오히려 나빠요. 그리고 피해야 할 게 있어요. 부추와 두부를 드신 날 밤에 소주나 맥주 같은 술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간이 청소 도구를 받아서 막 일을 시작하려는데 술이 들어가면 간이 술 해독부터 해야 하니까 지방간 청소가 싹 미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부추, 두부 드실 때 찬물 많이 드시지 마세요. 찬물이 들어가면 위장이 움츠러들어서 소화가 느려집니다.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을 드시거나 아니면 두부 들어간 맑은 국물 조금 곁들이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지세요. 조리법 하나 추천드릴까요? 제일 쉬운 건 부추 두부 무침이에요. 데친 부추를 짧게 썰어서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으깬 두부 올리고 참기름 한 방울, 깨소금 살짝, 소금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무치시면 끝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쉬운 건 부추 두부 된장국이에요. 된장을 멸치 육수에 풀고 두부 썰어 넣고 마지막에 부추 넣고 딱 30초만 더 끓이시면 향긋한 국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는 부추전인데 이건 드실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두부를 으깨서 반죽에 섞으시면 부추전도 건강식이 됩니다. 드실 때도 기름을 많이 쓰지 마시고 살짝만 부치세요. 주의하실 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콩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부에 단백질이 많아서요. 콩팥이 약하신 분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이 더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신장기능 검사 받으신 결과지가 있으시다면 그걸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여쭤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요.
자,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드셔야 효과가 있냐고요?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저녁에 드셔보세요.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띠가 조금 느슨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 지나면 옆구리 뻐근함이 사라지고요. 2주가 지나면 주변에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훤해지셨어? 무슨 보약 드세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세요. 한 달을 꾸준히 드시면요. 이제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 받으실 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제 시골 이모님도 처음엔 냄새나서 부추 싫다고 손살에 치셨어요. 그런데 2달 지나서 병원 다녀오시더니 저한테 전화로 야, 내가 너 덕분에 살았다. 간 수치가 정상이래. 이러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시골 동네 어르신들한테 부추 전도사가 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추 먹어라, 두부랑 먹어라 하고 다니세요. 얼마나 건강해 보이시는지 동네에서 이모님 보고 다들 부추 먹은 얼굴이네 하면서 놀린대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마트 다녀오세요. 부추 한 단에 3,000원이면 사시고 두부 한 모에 2-3,000원이면 사세요. 비싼 보약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 밥상에 있던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부추 두부 한 접시 올려놓으시고 사진 찍어서 자식들한테도 보내주세요. 엄마 건강 챙기고 있다고요. 자식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부부가 같이 혹은 이웃 어르신이랑 나눠 드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드시는 것보다 같이 드시면 기억에 남고 꾸준히 드시게 되거든요.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거 혼자 안 드시고 옆 사람이랑 나눠 드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음식보다 더 큰 보약입니다. 일주일 뒤에 변화가 생기면 꼭 다시 오셔서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옆구리 안 아프다, 잠을 푹 잤다, 허리띠가 줄었다. 어떤 변화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주변에 간 안 좋으신 분,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혈압 높으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건강 지킴이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곳 건강울타리였습니다.